안녕하세요, 하한입니다. 오늘은 가죽공예 도구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구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0가지를 뽑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입니다. 실의 색은 가죽의 컬러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쓰는 실의 두께와 또 그에 맞는 목타를 알려드리면 땀 모양의 느낌을 보시고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실이 들어간 작업물과 실이 들어가지 않은 작업물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실이 들어간 작업물도 이렇게 실의 두께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실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깨끗하고 심플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이 들어간 경우는 실이 포인트가 되어서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실의 유무 및 두께는 하고자 하시는 작업물에 따라 결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은 바로 이 실입니다. 비니모 5호고요. 두께는 0.5에서 0.6mm 정도입니다. 소품에서 가방까지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모든 작업을 이 실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비니모 1호 실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에 쓰인 실이고요. 두께는 대략 1mm 정도입니다. 이때 목타는 5mm 간격 1mm 타공 목타를 사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폴리에스테르 실의 장점은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고 불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마감이 간편합니다. 두 번째는 바늘입니다. 앞서 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쓰는 5호와 1호 실에는 각각 존 제임스 4호, 3호 바늘을 사용합니다. 1호 실에는 3호, 5호 실에는 4호 바늘입니다. 바늘은 이 두 가지 종류만 사두시면 두루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잃어버리거나 바늘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한두 벌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실을 바늘에 묶는 법은 이렇게 바늘귀에 실 한쪽을 넣어주시고 바늘 끝부분을 실 허리에 2번 정도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당겨주면 풀어지지 않게 실이 꿰어지게 됩니다. 가죽공예에서는 이렇게 양쪽에 실을 묶어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칼입니다. 제가 쓰는 칼에 대해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커터칼입니다. 아날로그 크롬 커터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사실 디자인이 이뻐서 구매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30도 칼날을 사용하는데요. 30도 칼날을 쓰는 이유는 곡선을 자를 때 편리하고 섬세한 작업에 유리합니다. 칼날을 교체할 때는 이 뒤쪽을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커터칼이 아니더라도 칼날만 30도를 쓰면 상관없습니다. 커터칼의 장점은 칼날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뎌지면 이렇게 바로 교체 가능하고요.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목타입니다. 그리프라고도 하고 스티칭 치즐이라고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모양과 이런 사선 모양이 있는데요. 각각 일본식, 유럽식이라고 합니다. 이 나르 모양에 따라 만들어지는 스티치 모양이 다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취향에 따라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다이아몬드 모양 목타를 사용해 만든 라인이고요. 이 라인은 사선 모양 목타를 이용해 만든 라인입니다. 저는 요즘 다이아몬드 목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제품은 KS 블레이드 펀치에서 나온 4mm 간격 다이아 목타입니다. 무게감이 있어 묵직하고 날이 견고해서 뚫리는 맛이 좋습니다. 검정색보다는 크롬 컬러나 골드 컬러를 갖고 싶었는데 현재는 검정색밖에 없고요. 최소 6날과 2날을 가지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6날은 직선 구간에 작업하기가 좋고 2날은 곡선 구간에 작업하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송곳입니다. 이 제품은 많이 쓰시는 저렴이 제품이고요. 가격은 1,000원 정도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송곳의 용도는 매우 많습니다. 가죽 윗면에 마킹하기, 구멍 뚫기, 실 마감 시 본드 칠하기, 엣지 코트 바르기 등 정말 많은 곳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가죽 공예를 처음 시작할 때 구입해서 아직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디바이더입니다. 윙 디바이더라고도 하는데요. 공예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금속으로 된 디바이더입니다. 가죽 공예에는 이렇게 스티치 라인을 표시해 줄 때 주로 사용되고요. 스티칭 라인을 그릴 때는 가죽 재단면을 따라서 이렇게 디바이더로 따라 그려주면 됩니다. 저는 보통 2에서 3mm 간격으로 스티치 라인을 잡아주고요. 바깥쪽에 크리징을 넣을 때는 3에서 3.5mm까지도 잡아줍니다. 또한 중심 체크, 홀 간격 체크 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쪽을 사포로 살짝 갈아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가죽은 이 무딘 부분을 사용하고 날카로운 선을 그리고 싶은 경우는 갈지 않은 면을 사용합니다. 일곱 번째는 망치입니다. 말렛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PVC 또는 고무 재질의 헤드를 가진 공예용 망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크기도 적당하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립감이 좋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손잡이 부분 재질의 금속 느낌이 좋더라고요. 가죽 공예에서는 주로 이렇게 목타를 칠 때 사용되지만 타공 펀치, 코너 펀치 등 펀치를 칠 때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덟 번째는 베베러입니다. 엣지 베베러라고도 하고요. 주로 하드 타입 가죽에 사용하고 가죽을 자르고 난 단면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주는 데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교신에서 나온 2호 사이즈고요. 저는 거의 모든 작업에 이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품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 다른 베베러는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무뎌지면 사포를 이용해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늘 위에 사포를 덮고 날을 끼운 뒤 갈아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우드 슬리커입니다. 이 홈으로 가죽의 단면을 문질러주면 표면이 매끄럽게 마감됩니다. 가죽 단면의 두께에 맞춰 홈의 두께도 선택해주시면 되시고 다른 곡선의 면들을 이용해 가죽을 접어주거나 눌러줄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의 단면에 물이나 약품을 발라주시고 마찰을 가해주면 매끈한 표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슬리커는 이렇게 가죽 공예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스티칭 클램프입니다. 가죽 폰이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요. 초기 제품이 조랑말같이 생겼다고 해서 폰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죽을 잡아주는 도구고요.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폰이 없이 작업하시면 목과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스티치를 할 때 이렇게 실 당기는 힘을 일정하게 도와줍니다. 저는 꿈공장에서 나온 스몰, 미디엄 사이즈를 사용하는데요. 스몰 사이즈는 카드 지갑이나 소품류에 사용하시기 좋고 미디엄 사이즈는 미니 가방 정도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디자인이 예뻐서 접어서 어디 올려두기도 좋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자석이 있어서 바늘 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에 가죽을 덧대서 작업물을 보여주면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입문자분들을 위한 10가지 가죽공예 도구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도구들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저의 도구나 제가 사용하는 가죽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